오늘 다룰 사건은 21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대전국민은행 강도 사건이죠. 요 얘기 한번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2001년 12월에 대전에 있는 충청본부의 지하에서 2001년도예요. 예, 2001년도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권총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2명 혹은 3명으로 추정되는 범인들이 복면을 쓰고 3명, 그러니까 직원이 거기 출납계장 한 분이 계시고 뭐 우리가 청원경찰이라는 한 분이 계시는데 현금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출납계장 분이 총에 맞아 돌아가시게 됐죠. 네. 그 뒤에 이제 수사를 여러 각도로 했지만 당시에는 CCTV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문 문제가 있어갖고 못 잡고 요 이제 지난달에서야 이제 용의자를 특정해갖고 체포해서 구속시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데요. 그렇죠. 21년 전 12월에 국민은행에서 현금 수송 차량을 뺏겼단 말이에요. 네. 그때 권총으로 직원이 살해됐고 현금 3억 원, 수송 차량에 들었던 현금 3억 원이 이제 날라갔어요. 그 당시에는 못 잡았어요. 예. 사실 그 2002년도에 제보로 3명을 검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알려졌더니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 거였죠. 그때까지는 실제로 이제 이런 권총 강도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경찰의 그런 능력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CCTV도 많이 부족했고 화질도 안 좋았어요. 그때. 화질도 안 좋았고 네. 지문 회복 능력도 별로 없었고 DNA 기법은 있었지만은 상당히 그 증거도 습득하기 어려웠던 부분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근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는 좀 당시가 2002년도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열의가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실 초동 수사 예, 예. 부실로 이어진 거죠? 예, 예. 사실은 부실이라고 보죠. 왜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되게 쉽게 봤어요. 그러니까 동종 전과자를 주로 찾다 보면은 잡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종 전과자를 예, 예. 중심으로. 예. 그래서 쉽게 생각했죠. 그래서 제보만 받다 보니까 당연히 그 이른바 자백 위주로 해서 그 다음 3인 3명에 대한 진짜 강압 수사가 이루어져 갖고 네, 그런 일이 한번 터지면 사실은 수사를 재개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미 그 정도로 욕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손을 안 대고 있었죠. 예. 아니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도심 한복판에서 낮에 벌어진 총기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게다가 예금을 돈 지키겠다는 그 사람은 죽었어요. 총 맞아가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누가 쐈는지, 누가 그 현금 수송 차량의 동선을 알고 있었는지 그런 거를 하나도 파악을 못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수사 기록을 보면서 상당히 네. 좀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증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몽따주도 네. 있었고 실제로 이 현금 탈취를 차량에 도망간 그 차는 거기서 가까운 데 버려져 있었고요. 그래요. 예. 그 범인들을 본 사람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는 총기가 사용됐는데 그 총기는 2달 전에 경찰로부터 탈취한 거거든요. 근데 경찰로부터 탈취했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2달 전에 이미 경찰 총기 탈취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냥 위험이가 되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아니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한 명 죽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하고 친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찾아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그 권총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권총에 의해서 발사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건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내부자의 공모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많이 했죠. 네. 근데 이제 거기는 못 밝혀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CCTV가 없는 곳으로만 다녔기 때문에 실제로 있긴 있었거든요. 좋아요. CCTV가. 그런데 지금 배 소장님 말 들으면 그 당시에는 못 잡았고 못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경찰이 또 총기를 분실해서 그 총기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다. 그렇죠. 흉기를 분실했는데 분실했던 사실조차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오히려 이 피해만 커지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잡았어요? 이 범인들이 21년 만에 검거가 됐단 말이죠. 예,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태안이법도 네, 영향이 네. 있고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원래 2010년도에 끝났어야 되는데 원래 태안이법이 없었더라면 예, 예. 공소시효가 끝났을 것을. 2015년도에 공소시효가 확장된 법이 됐죠. 태안이법이 되면서 그렇죠. 이게 공소시효가 없어졌고, 또 하나는 DNA 기법 자체가 2015년도에 급격하게 발전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현장의 유류품을 일단은 보관을 좀 해뒀습니다. 그 현장의 유류품이라는 것이 도망간 그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하고 손수건인데, 마스크와 손수건. 근데 당시에 저기 DNA 추출 기법으로는 그것을 추출할 수가 없었고요. 2001년도에는 안 됐는데. 네. 2015년도에 이게 추출 기법이 가능해져서 그때 해보자 해서 했는데 그때도 못한 거죠. 왜냐하면 2년 동안 검출을 계속 시도하다가 2017년도에 검출이 됐고요. 네.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건 2011년도에 특정 DNA 법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강력 범죄자들의 수용된 사람들을 DNA를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건 검찰이죠. 경찰에서는 특정 어떤 죄종 이상의 이 용의자의 DNA를 추출해 갖고 보관하는 투트랙으로 보관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면서 네. 2015년쯤에 벌어졌던 대전에서 어떤 불법 오락실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나 봅니다. 네. 거기서 추출해냈던 DNA가 이를 보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일단은 이게 태완이법 때문에 공소시효가 이제 연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2016년도에 끝이 났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리고 DNA 관련된 획기적인 또 이 개선이 있었습니다. 예, 이 예. 범행자를 잡아내는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해 보려고 노력했던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서 손수건 하나를 발견을 했고, 예. 그 손수건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냈더니 거기서 DNA 분석이 이제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남성의 유전자가 일단 검출이 됐는데 그렇죠. 실제 그 DNA는 누구 건지 몰랐다는 거죠. 몰랐죠. 남성 거라는 것만 알았고. 프로필만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유전자 분석을 계속해서 해보던 경찰이 2015년도에, 2015년도에 15년이죠. 예. 예, 충북의 한 불법 게임장의 현장 유류물에서 검출된 유전자와 이게 동일하다는 거를 확인한 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2001년에 사용됐던 그 손수건을 DNA 분석을 해놓고 있었는데 그거를 비교할 만한 검체가 없어서 누구 그렇죠.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2015년도에 네. 불법 오락장에서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또 DNA 하나가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그거는 일치하더라.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2011년도에 은행 강도 하고 2015년까지 잘 살다가 그냥 계속 그 동네 양아치로 살았던 거죠. 2015년도에도 역시 불법 도박이나 하면서 살았구나라는 예.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두 가지가 우연하게도 이 프로필을 교차시켜게 된 거죠. 그러니까 프로필을 이렇게 교체해서 확인하게 된 예. 그런 게 특이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때 불법 개인정에서 뭐 잘못했습니까? 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아니요, 우리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진 않잖아. 그 불법 오락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건이 발생한, 그래서 그것을 다 수거를 해갖고 담배꽁초를 수거해서 저기는 물건도 다 수거하고 예, 예. 사람들 다 데려오고 예, 프로필을 찾아낸 겁니다. 근데 그것이 범행인지는 아닌 거고, 네네. 그렇게 되면 그 불법 오락실에 그 범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확인해 봤더니 15,000명이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그만큼의 공간에서 그 담배를 필 수 있는 사람은 15,000명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요. 예. 그 사람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간 거예요. 야, 이 경찰이 그 당시 그 게임장을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15,000명을 네. 추리고 그 15,000명에 대해서 일일이 범행 연관성을 확인해 본 결과 지난 3월 손수건에서 검출된 유전자가 이 모모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그렇죠.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 모모에 대한 과거 행적과 주변의 조사를 통해서 지난 25일에 얘네들이 같이 은행 강도를 했었다는 거를 밝혀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특히 그 처음에 잡혔던 이 모모로부터 자기는 이 땡땡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해서 그 사람까지 잡았다. 네. 그럼 2명이 은행 강도를 한 거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신원은 공개됐습니다.
예,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정학. 예, 이정학이 좀 어제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아, 야. 이 정학이 자기는 이제 총을 안 쐈고 이승만이 총을 쐈다. 이승만도 그렇게 말해요? 아, 이승만은 나는 무관하다. 이것도 치킨 게임 내지 예, 예. 죄수의 딜레마가 되겠네요. 근데 이정학이 말하는 그 정황이 너무나도 선명해서 그러니까 현장 상황이 너무 똑같아서 이정학이 현장 예. 들어가서 했을 가능성이 있네. 예, 예. 그리고 액수라든가 근데 이게 참 묘한 거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총이거든요. 네. 근데 총에 대해서는 이정학이 얘기하지 않고 이승만이 총을 바다에 버렸다고 얘기하니까 만약에 지금 이정학이 실제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승만한테 떠넘기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승만 입장에서는 순전히 나 안 했어. 아니, 내가 했어라고 하기가 애매한 상황. 그러니까 둘은 고등학교 친구가 맞습니다. 지금 아까 화면 잠깐 보여줘 보세요. 다시 얘기해. 화면 나온 사람 중에서 예, 예. 왼쪽하고 오른쪽 두 명이 오른쪽이 있는데 이정학이고 왼쪽이 이승만인데요. 이정학은 자기가 했다 그러고 이승만은 자기가 했다 그러고 자기는 뭐 안 했다 그러고 지금 안경 낀 사람이 이승만이고요. 이승만. 예, 예. 오른쪽은 이정학이잖아요. 정학이죠. 이정학은 인정을 하는 거고요. 이정학이 인정해요? 예, 예. 이승만은 부정하는 거죠. 이승만은 자기는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예. 이정학은 그런데 내부의 사정이나 이런 걸 제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 현장에 어떻게 범행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상황을 알고 있고 그것은 경찰이 발표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속영장이 나온 거죠. 근데 사실. 그러면 이정학이란 말 하는 사람이 이정학이라는 사람이 DNA가 이정학 주인입니다. 예, 물론 뭐 총이 어쩌고 하지만 어쨌든 DNA도 자기 거, 예. 그 다음에 내부 사안도 너무 잘 알아. 예. 그 당시에 어떻게 피해자가 현장 상황, 예, 예. 죽게 됐는지 현장 상황 너무 구체적으로 알아.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주되게 총도 쏘고 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자기는 총은 안 쐈다. 어... 그러고 하니까 조금 묘하죠. 그럼 총 쐈다는 사람은 이승만. 이승만인데 이승만은 인정 안 하고, 안 하고. 입증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프로파일러를 이번에 지금 투입하려고 하는 게 이 둘 사이의 진술의 모호성과 상황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정학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건 본인도 인정하고 DNA도 확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는 총을 누가 쐈느냐? 왜냐하면 핵심적인 부분이죠. 네네네. 그거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야 되는 게 맞고 이승만이 연관됐다는 건 본인도 인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근데 문제는 이승만도 내가 쏘지 않았다. 이정학도 내가 쏘지 않았다. 라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법리적으로 성립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좀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복잡할 때는 판사들이 그냥 둘 다 했다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서 또 나오는 거는 이정학은 이승만이 2억 1천, 자기가 9천. 그러니까 대다수는 이승만이 썼다는 거예요. 그럼 하지도 않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진술이 모호한 거고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잠깐 설명드려야 될 거는 그거죠. 이 15,000에서 300명을 추리고 나서 300명에 대한 수사 때문에 사실은 발표를 미룬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조금 묘한 수사 기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공개를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보고 왜냐하면 이 기법적으로 확인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네, 그 확인하고 부분, 얘기해 주세요. 예. 자, 17년 만에 손수건에서 나온 DNA로 범인 검거가 가능하다. 결국 사람이 묻히면 정말 그대로 남아있군요. 상당히 위험한. 여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침방울이 튀잖아요. 네. 요것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어머나, 요만큼의 어머나. 빨간 점 하나만 가지고도 요새는 기법적으로 수출할 수 대단하네요. 있어요. 화성 연쇄살인 이춘재 검거에도 DNA 증폭 검사라는 게 PCR이라고 해서. PCR 예, 예. 매우 매우 중요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DNA 과학수사 기법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DNA 과학기술은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예. 그래야- 기술적, 인력적 둘 다 우수합니다. 두 개가 중요합니다. 네. 기계가 좋아야 되는 것도 당연한데 네, 그걸 해석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예, 사람들의 요원. 손재주가 좋아야 되고 DNA 기법이라는 건 잘 모르시겠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컴퓨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컴퓨터 기술을 통해서 재조합을 해내야지 정보가 조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가지 요소가 다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비교적 세계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13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DNA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이 그때부터 이제 있으면 10년 정도 또 치료가 연장되게 연장되는 만드는 거죠.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만. 근데 그 법이 생겨난 다음부터 장기 미제 사건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많이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그쪽 방면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보니까 그간 장기 미제 사건을 DNA로 해결한 경우가 참 많았는데 실제로 미제 사건의 40% 이상을 DNA가 해결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DNA 거의 뭐 대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 주요하게 하는 것이 한 2,000건 중에서 한 1,000건 정도, 그러니까 한 40% 되죠. 그 정도를 확인해서 1,073건, 43.7%죠. DNA 수사 효과를 본 거고요. 이건 대검찰청이고 경찰청에서도 중요 미제 사건에 60건을 해결해서 88명을 검거했으니까 네. 사실 DNA가 없으면은 사실 수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문은 왜곡될 수도 있는데 DNA 왜곡되지 않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DNA 기법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것도 또한 뭐 같은 맥락이 되겠죠. 네. 좀 전에 이승만하고 이정학 예. 사진 보여줬잖아요. 예.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데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뭐 쉽게 말하면은 그 계속 지속적 상습적 범죄자이죠. 그 당시에는 거기서 지속적으로 이제 저걸 확인했던 사람. 처음에는 이 은행 강도라고 해서 당시 경찰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범인이 경찰일 거다. 아니면 범인이 특수부대 출신일 거다. 사실 근데 그게 다 틀린 거죠. 그렇군요. 그냥 계획적인 동네 네. 뭐 이런 범죄자였던 거죠. 알겠습니다. 뭐 거기는 CCTV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걸 알고서 이미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또 내부 공범자가 존재할 가능성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죄 추적이랑 네. 공범 추적을 지금 하고 있죠. 아직도 해봐야 될 것들이 예. 상당히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수사 기록이 15만 쪽이 넘는다고 하는 걸 보면 수사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오늘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참 본인들로서는 뭐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공소시효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나 아닙니다.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범죄 혹시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꾹 참고 잘 사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